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우스-조던 행렬 소거법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조던 행렬 소거법은 선형대수를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연립 1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 중 하나죠. 이 가우스-조던 행렬 소거법의 원리는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의 다음과 같은 연산을 취해주더라도 연립 방정식의 해에는 변형이 없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식이 이제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그 식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것. 그래도 연립 방정식 해에는 변함이 없죠. 두 번째로 각 방정식들을 더하거나 빼주는 것. 그래도 이제 해에는 변함이 없고, 세 번째로 방정식의 순서를 바꾸는 것. 이 세 가지 오퍼레이션을 취해주더라도 방정식 해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우스-조던 행렬 소거법이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상수를 곱해주는 거를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도록 하고, 방정식을 더하거나 빼주는 걸 subtraction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이제 순서를 바꾸는 것에 대한 과정은 수행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스케일링과 subtraction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이 두 개 가지고 이제 연립 방정식 해를 구하고 그 가우스-조던 행렬 소거법의 기하학적 의미를 다음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조던 행렬 소거법은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직선 혹은 평면 혹은 하이퍼플레인의 방정식의 법선 벡터를 선형 변환시켜주는 과정이다라고 기하학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보다 보면 이제 차츰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희망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가져와서 이제 다음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죠.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x에 0, y에 1을 넣으면 식이 성립 판단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과정을 통해서 한번 가우스-조던 행렬 소거법의 이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연립 방정식을 이제 행렬의 형태로 변화를 시켜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ax는 b의 꼴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2y는 2, 4x 플러스 2y는 2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행렬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행렬 A와 B를 합쳐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형태로 만듭니다. 앞에 있던 이 A 매트릭스가 앞쪽, 다음에 뒤에 있던 B 벡터가 뒤쪽 이렇게 올 수 있게. 여기 선을 그어줄 수도 있어요. 선을 그어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선을 끊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합쳐놓은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게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라는 걸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과 서브트랙션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로우에다가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래서 2에 있던 걸 111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도 이 해는 변하지 않겠죠. 다음에 이제 서브트랙션을 해주는데 로우 2번 빼기 로우 1번을 해줍니다. 근데 그 로우 1번에다가는 4를 곱해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로우 2번 4, 2, 2에다가 로우 2번 요 행 2번 여기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4를 곱해서 로우 1번에 4, 4, 4를 이렇게 빼주게 되면 여기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고, 다음으로 로우 스케일링 해주는 거죠. 여기서 로우 2번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111, 011로 만드는 겁니다. 이 식은 앞에서 봤던 여기서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로우 1번과 2번을 빼줘서 이때는 1, 1, 1이었던 거에다가 0, 1, 1을 빼주면 그러니까 1, 0, 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여기까지 해놓고 보면 자, 이 식을 다시 이제 행렬꼴로 다시 나타내면 1, 0, 0, 1 여기가 x, y가 되고 그게 0, 1 이 모양이랑 이제 같은 걸 표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x는 0이고 y는 1이다 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가우스 행렬 소거법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건 이 소거법이 이렇게 수행된다는 것을 넘어서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은 이제 카티지안 코디네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직선이 교차하는 점을 찾는 문제로 환원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던 식이 2x 플러스 2y는 2라는 식이고 그게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식이 4x 플러스 2y는 2죠. 이게 여기 이렇게 약간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교차하는 점을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1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이렇게 풀면은 이제 금방 풀 수 있는데 가우스 행렬 소구법이 이제 해주는 과정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법선 벡터를 선형 변환시켜주는 과정인데 조금 더 볼게요. 저기 2x 플러스 2y는 2라는 식은 이제 뭐 y는 이제 fx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2x 플러스 2y 여기서 우리가 이걸 평면 방정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의 법선 벡터를 생각해보면 2,2가 법선 벡터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이 점으로부터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이렇게 2,2라는 벡터가 이 직선과 수직으로 교차되는 그런 벡터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 4,2가 법선 벡터예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이렇게 4,2가 여기 법선 벡터로 이렇게 똑같은 직선과 똑같은 색깔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우스 행렬 소구법이 이제 직선 방정식의 법선 벡터를 선형 변환시켜주는 과정들로 이루어졌다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당연히 교차점은 변하지 않아야겠죠. 교차점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맨 처음 보셨던 이 원리에 이제 입각해서 한다는 거죠. 연립방정식의 해는 변함이 없게 다음과 같은 연산을 취해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총 스케일링, 서브트랙션, 스케일링, 서브트랙션 이 총 4가지 과정을 거쳤어요. 이 과정이 이제 어떤 계약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 로 2 있던 로우를 이제 2분의 1을 곱해서 111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1로 바꿔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걸 보시면 여기 있던 법선 벡터, 여기 2,2라는 이 법선 벡터가 1,1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수행해 주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을 잘 보시면 법선 벡터가 줄어들면서 이제 2x 플러스 2y는 2였던 함수가 1x 플러스 1y는 1이라는 함수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쪽 그림을 잘 보시면 이렇게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벡터의 이제 크기는 바뀌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제 이 벡터가 이제 변형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서브트랙션입니다. 이제 두 번째 수행했던 과정은 여기 4 곱해서 빼준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로우 2가 변경이 되죠. 로우 2가 나타내는 그래프는 여기 보이시는 요 주황색 계열의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4x 플러스 2y는 2라는 함수가 0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라는 이런 꼴의 모양으로 바뀌었죠. 핵심적인 부분은 법선 벡터가 변했다는 내용입니다. 법선 벡터를 선형 변환시켜주는 과정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형 변환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 해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여전히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이제 또 두 번째 로우에 스케일링 해줬습니다.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던 게 1로 바뀐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0,1이라는 해는 그대로 있고 변환 과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0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2였던 애들이 이런 식으로 0x 플러스 1y는 1로 변경되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던 이 벡터가 법선 벡터 주황색이 결국에 이제 0,1이라는 이 기저 벡터 중 하나로 바뀌었죠. 이 2차원 평면에서
2차원 실수 공간에서 기저 벡터 중 하나인 이제 0, 1, J 기저 벡터가 이제 같게 변환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트랙션 해주는데 로우 2를 바꿔주는 과정이었습니다. 1, 1, 1이었던 이 로우를 1, 0, 0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됐죠.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첫 번째 로우를 이제 나타내는 그 직선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1, 1, 1이 이런 식으로 1x 플러스 0y는 0 이런 함수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0,1이라는 이 해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여기 있던 파란색 이 법선 벡터 원래 있던 법선 벡터가 여기 1,0의 i 벡터와 이제 같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까지 겪게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기하학적으로 가우스 행렬 소거법은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직선 방정식의 법선 벡터를 선형 변환시켜주는 과정이고 이때 이제 교차점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우스 행렬 소거법을 통해서 이제 법선 벡터가 이제 기저 벡터 같게 이제 변환시켜준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3차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이제 변수가 3개가 있고 이제 식이 3개가 있으면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평면의 방정식을 그 평면의 방정식의 법선 벡터를 3개 생각할 수 있고 3개를 생각할 수 있고 가우스 행렬 소거법은 마찬가지로 이 법선 벡터들을 선형 변환해서 기저 벡터와 같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각화를 시켜봤는데 사실 2차원보다는 조금 더 알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각화 시킨 걸 한번 보시고 이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케일링과 서브트랙션들을 이용해서 이 연립방정식을 가우스의 행렬 소거법에 푸는 과정을 보실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파란색 계열이 이게 로우 1이고 여기 주황색 계통 여기 평면이 로우 2를 나타내고 이 노란색 계통 얘가 이제 로우 3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들을 이제 그대로 쓴 건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눈으로 봐서는 이해하기는 힘들죠. 3차원의 경우는. 어쨌든 스케일링을 해주게 되면 저기 다시 한번 볼까요? 스케일링 해주게 되면 여기 있던 이 파란색 평면에 대한 법선 벡터가 이제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길이가 1보다 작았다면 늘어났었겠죠. 다음으로 로우 2번과 로우 1번을 이제 빼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주황색, 이 로우 2번 이사에는 평면이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해가 되는 거예요. 해는 이제 변하지 않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노란색 평면이 이제 서브트랙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선 벡터가 이제 변함으로써 이제 수행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스케일링 로우 2인데 여기 법선 벡터가 이제 요 주황색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기 때문에 수행을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 이 뒤쪽에 있을 거예요. 다음에 subtract row 3를 이제 2와 이제 계산을 통해서 바꿔준다는 건데 3다 보니까 이 노란색 요 벡터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에 요 노란색 벡터가 스케일링 되는 거죠. 다음으로 row 2 움직이는데 법선 벡터는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쪽 방향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너무 화살표가 크다 보니까. 다음에 subtract row 1 from row 2인데 이제 여기 파란색 이 평면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또 파란색이 요 노란색 평면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세 개의 평면
평면 방정식의 법선 벡터를 적절히 이동시켜 줌으로써 우리가 원래 있던 해를 쉽게 볼 수 있게 이 가우스 조던 행렬 소거가 이제 수행됐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법선 벡터들이 여기 파란색이 여기 x축이었어요. 여기 x축 방향으로 나타내는 걸 알 수 있고, 다음에 빨간색이라고 해야 되나? 주황색, 얘가 y축 방향으로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에 z축 방향으로 노란색 3번이었죠. 로, 얘가 이제 z축 방향으로 나타내는 걸 알 수 있고, 길이는 다 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가우스 조던 행렬 소거법의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